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는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투르고 어색하고 또 말씀드릴 내용을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카메라 아래쪽에 노트북에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적어놨는데 그 원고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조금 아래를 이렇게 향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제목이 참 단호하고 한방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한 4일 만에 다 읽었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있었다면은 하루 만에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요. 에세이도 아니고 삶의 지침서, 가장 나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었냐면은 딸아이 수학 문제집을 사러 같이 서점에 갔다가 진열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저거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급 충동 구매를 하게 된 책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왜 이 책을 제목을 보고 내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 경험담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서울에서 40여 년을 서울 토박이로 살다가 귀농을 하기 위해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온 지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하루 이렇게 시간을 또 빼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그 말로만 듣던 텃세를 아주 제대로 톡톡히 경험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처음 해보는 농사일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했는데 이제 마음까지 아프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농사일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심하게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시기가 대체로 지나가고 서서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 나가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그대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었던 거는 태어나서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시골의 텃세.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행동과 결정. 그리고 일종의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저를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긴 순간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는 아니구나.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어낸 게 그렇게 죄책감 가질 일은 아니구나.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그래서 이 책의 처음 부분만 그랬던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고 이제 읽어내려 갔는데 책을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말들을 연발하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으로 자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지은이는 권민창 작가님이세요.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사실
이게 작가의 요 앞에 있는 프로필을 먼저 보고 이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문부터 살펴보고 작가가 누구지 하면서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본문부터 보는 편입니다. 보다가 내용이 괜찮으면은 작가가 누구지 하고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도 첫 페이지부터 아주 강렬하게 좋아서 이분 누구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하면서 지은이를 보니까 지은이 이력이 별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그 점이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지은이가 졸업한 대학이나 뭐 회사, 이런 뭐 수많은 타이틀, 그리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할 만한 이력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는 경우는, 물론 대단한 사람이니까 책도 대단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책이 별로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력이 하나도 없고 짧게 나는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 라고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책이 재미가 없다거나 뭐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화려한 이력이 있으면서도 또 소개란에다가 어필을 안 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양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민창 작가님도 소개란이 아주 심플합니다. 6줄밖에 없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심플하고 겸손한 소개 때문에 본문이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총 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인간관계, 2장은 성공, 3장은 마인드셋, 4장은 인생, 5장은 처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만 봐서는 그다지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나 뭐 이런 책들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작가는 아주 정말 얄미우리만큼 집요하고 세심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그래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양궁 관역에 10점짜리 그 노란색 원 안 있잖아요. 그 노란색 원 안에 중앙에 또 그 정중앙을 맞추려는 듯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심하게 인간의 심리와 행동들을 분석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들도 식상하지가 않고 아주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요, 1장 인간관계 본문 중에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경험담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농촌에 와서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일을 배워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좋은 듯 싶었어요. 좋았었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대했는데, 차츰차츰 관계가 좀 삐뚤어지는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남편이 먼저 그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저는 관계를 지속했을 때의 상처와,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의 죄책감을 동시에 가지면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이 책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이 많은 이유, 이렇게 나오면서 요지는 내가 이미 많이 기다리고 참았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도 참고 또 참다가 보니까 이게 폭발을 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고 견디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으니까 이제 나의 참을성의 최고치에서 딱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다치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이 많아서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먼저 주고 진심으로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진심을 다했는데도 그것을 알아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잡고 흔들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진이 빠지고 지쳐버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거의 모두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받는 쪽이라고 생각을 물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었다든지 아니면 나를 좀 피하는 것 같다면은 나의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반성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만나면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읽다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잘 살고 있는 거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성공할 수 있겠는데, 그래 나 성공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나의 장점들을 알아가게끔 알아채게끔 도와주고 그대로 밀고 나가게끔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의 숨기고 싶었던 단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창피하리만큼 다 끄집어내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질책을 해주는 그런 따끔한 내용들도 많아서 정말 나를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제목이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있잖아요. 근데 이 복수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세긴 한데 복수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잘 나가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꼭 보여줄 거야. 내가 너보다는 성공할 거야. 두고 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갚음하는 심정으로, 복수를 하는 심정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살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복수의 감정의 힘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흔히 말하는 넘사벽 수준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가슴 아픈 일은 잊지는 말되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용서해주고 내가 잘 살고 내 일에 있어서 내가 목표한 성공을 거두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이 책을 읽은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책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이제 찍은 것이 2번째인데 참 언제 익숙해질지 참 한심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이렇게 영상 얼굴 나오게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2번째 영상까지 찍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에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책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